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토지 용어는요,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 용어인데, 자, 저번 주에 여러분 택지라는 용어를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29페이지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저번 주에 택지와 부지에 관련된 용어 배우셨고, 또 이 후보지, 이행지 관련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들인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자, 택지 중에 자, 이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그래서 이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이 택지상에 여러분 건축물이 없다. 여러분 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나지. 그리고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이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죠. 건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건물이 우리 공부하는 건물 있죠. 이 건물 밑에 있는 토지가 바로 건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나지와 건부지가 이제 있는데, 또 여러분이 또 우리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땅이 있어요. 빈 땅. 이걸 뭐라고 하냐? 공지라는 말 써요. 그걸 공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 중에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은 나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고, 또 건물 사이에 땅이 있죠. 여러분 우리 뭐를 위해서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 햇빛 같은 거 있죠. 이걸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토지입니다. 공지는. 자, 그래서 용어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지, 건부지인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간단히 건축물이 없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축물이 없는데, 자, 밑에서 29페이지에 네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토지 보상평가 지침 제3조 제5호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지란 이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어요. 정착된 물건이 건물 등에 있어서 이 정착된 물건이 없다. 자, 이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이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해요. 나지.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용도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나지 개념이고,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입니다. 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서 있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하죠? 건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바닥에 있는 그 토지인데, 이 건부지는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우선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왜? 건물 지금 용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제거를 해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건물이 없는 토지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전문 용어로 건부감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건부감가. 그럼 건부감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이 건축물이 있는 건부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죠?
나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건부, 감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치는 뭐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이 전문 용어만 하나, 건부, 감가가 어떤 용어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항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용어 중에 최선의 이용이 있습니다. 최선의 이용. 토지를 이용할 때는 최선의 상태로 이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최선을 더 베스트라고 해요. 우리 영어 베스트. 최선의 상태로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그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를 우리는 영어로 하면 더 highest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이용, 이 신선입니다. 이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토지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요 두 동그라미를 벤 다이어그램인데 공통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죠. 이 최고, 최선의 이용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최유효 이용은 우리 일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에만 적용되는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교재를 읽다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최유효 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최선의 상태에서 그 토지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최유효 이용입니다. 그러면 건부지는 토지 위의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에 미달돼요. 그래서 건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용어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30페이지로 넘어가서 필지가 나오죠. 자, 필지는 또 획지와 비교했을 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하는 용어죠. 자, 올해 시험에 획지가 출제를 했어요. 29회 시험에. 그래서 이 필지, 획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필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봐요. 몇 필지 땅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권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권리.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를 구분한다? 권리를 구분한다. 자, 여러분이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토지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요. 이걸 지번이라고 해요. 지번. 뭐 산 62번지 뭐 이런 식으로 지번이 있어요.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얘기해요. 자, 뭐 있을 때 여기가 뭐 43, 뭐 44, 뭐 45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의 이 지번으로 둘러싸인 이 토지를 뭐라고 하죠? 필지예요. 필지. 그러니까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인데, 그래서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바로 필지라고 해요. 등록 단위.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 말을 많이 바꾸죠. 그래서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43, 44, 45 이 토지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 없고 이 지번으로 둘러싼 이 토지를 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45와 46을 또 뭐 할 수 있어요? 합병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토지를 합병해서 전체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주어진 필지를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 등록 단위라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부동산 등기법상 또 등기의 한 단위가
바로 필지다. 필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면요, 요 두 지문이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등록 단위,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 필지의 개념이 나오고, 획지는 가격입니다. 자, 획지는, 필지는 권리를 구분하지만은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합니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이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을 획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다. 이것은 가격입니다. 가격은 한 물건의 값을 얘기해요. 근데 가격 수준은요, 가격 수준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동 전체의 가격을 평균했더니 3억 원이다. 그 3억 원이 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가격 수준은 다른 용어입니다. 가격은 한 물건의 값, 가격 수준은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값, 평균값입니다. 가격 수준은 평균값을 의미하는 개념.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밑줄은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때 가격 수준이 유사한 밑줄,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행정적,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나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의 개념이다. 가격 수준이 유사하다. 이게 꼭 주의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가격 수준이라는 거 항상. 그래서 여러분, 획지는 필지와는 달리 이 부동산 활동이라든지 부동산 우리가 형상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또 많이 듣는 용어 중에 여기 1m 곱해주면은 1제곱미터가 나와요. 이 1제곱미터를 우린 전문 용어로 단위 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 이용에 있어서 이 단위 면적,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획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끔 뉴스나 신문에 보면요, 1제곱미터당 얼마라는 용어가 나오죠. 토지에 있어서. 그럼 1제곱미터당 얼마 하면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 획지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필지와 획지를 구분하는데 하여튼 권리를 구분하는 것은 필지 개념이고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획지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필지는 여러분이 또 지적법 가시면 또 우리가 배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맹지와 대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그 맹지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토지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많이 또 귀에 듣는 용어가 맹지인데, A라는 토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직접적인 우리가 전면을 같이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하죠? 맹지. 맹지는 다른 사람, A죠.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가치가 낮다는 것은 뭐죠? 감가. 여러분, 가치가 뭐한다? 가치가 감소되었다. 감가가 발생해요. 맹지는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감가가 발생을 했는데, 자, 여러분, 맹지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치가 상당히 낮다가 가치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폭등하냐? 당연히 뭘 하면 돼? 도로가 생기면 되지 뭐. 도로가 없잖아 지금. 다른 사람이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돼요?
도로와 이렇게 접선, 도시 계획도로라고 하잖아, 보통. 도시 계획도로가 예정돼서 도로와 접할 예정이다 하면은 이제 뭘 한다? 도로와 접하면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가치가 폭등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가치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는 어디서 투자해야 돼요? 토지 살 때 맹지를 사야죠. 맹지를 사는데 문제는 잘 사야 돼요. 여기 도시가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가, 예? 언제 들어서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알까요? 이거 도시계획도로 예정되는 거. 그럼 도시계획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제일 알아요? 예? 공무원이지 뭐. 이거 작대기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겠지. 도로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뭐 한다? 공무원 잘리는 거예요. 예,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 안 하지. 어떻게 돼? 남한테 알려서 다른 사람하고 투자를 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걸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보면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요, 여기 무슨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장님도 있고 면장님 있고 무슨 행사들이 많이 해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잘못 얘기한 거야.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돼요? 예? 구속이 돼서 했는데 충주시 공무원.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맹지를 어떻게 돼요? 도로 예정을 알고 맹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사도록 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걸리 한 잔에 구속되고 파면되잖아요. 예? 그리고 연금도 못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 나중에 이런 걸 알려면은 상당히 중요해요. 정보, 미공개된 정보. 개발 계획이죠. 결국은.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어느 걸 먼저 도로를 구성할 건가. 그것은 우리가 개발 계획을 보면 예측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맹지를 투자 잘하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가끔 어떻게 돼요? 저걸 땅을 사서 20년 뒤에는 개발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돼요? 투자를 했는데 성과는 누가 가져가요? 네? 자식들이 가져가지 뭐. 그래서 맹지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맹지 2년 전에 또 출제했습니다. 맹지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용어인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포락지, 작년 시험에 포락지, 선화지 둘 다 출제됐는데, 자, 포락지가 26회, 28회 시험 2년 영소 정답 지문을 물었어요. 또 물 숫자가 들어가요. 물이 관련돼 있어요.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라든지 냇물, 이 물에 의해서 침식, 물이 침식이라는 걸 우리 많이 배우죠. 침식을 당해서 이 수면 밑으로 그 토지가 잠겨버립니다. 이런 토지, 잠겨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포락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 좀 많아요. 중국은 강물이 많이 범람하다 보니까 특히 포락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선하지. 선은 뭐죠? 고합선. 자, 고합선. 하는 아래야. 그럼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 자, 여러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고합선 도로가 들어선다 하면 여러분은 뭐 한다?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해요? 반대하는 이유는 고합선 도로가 있으면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많아요. 거래에 있어서 제한도 많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합선 도로가 들어서면 여러분 반대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도시 계획을 세울 때는 고합선 도로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요? 지하로 갑니다. 지하. 예? 지하로 가는데 문제는 그 지하로 가려면요, 도시 계획을 미리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어느 쪽을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고압선 도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도시계획 세우면은 그 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아는 곳이 한국전력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 전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고압선 도로 깔고 전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개발계획 아는 사람이 어디야? 후보지 아는 사람은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직원은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각서를 썼는데도 개발계획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조사하다 보면은 뭐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그 조사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여기 뭐 들어서나 하면서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분도 좀 웃긴 거야. 예? 그 사람 쫓아가면서 투자하면서 막걸리도 사주고 뭐 하면서 여기 뭐 들어서는지 막 물어보는 거야. 공사하는 사람 알겠어요? 공사 뭐만 하는 것만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 4호선 보면 안산 중앙역이 있어요. 거기 중앙역 들어서는 걸 딱 알고 거기에 땅을 사서 대박 터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깃발만 쫓아간 거야. 한국전력에.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동탄이라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개발할 때 제2신도시 이전할 때 용인 처윤하고 경합을 벌이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투기꾼들은 뭐를 보고 이제 판단해요? 빨간 깃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돼? 안 하기로 했어. 빨간 깃발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빨간 깃발 안 꽂습니다. 미리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다가 빨간 깃발 있으면 한번 쫓아가 보세요. 뭐 혹시 개발이 어떤 쪽 가는지. 자, 그래서 우리 밀양 사건 아시죠? 밀양 고압선 도로. 밀양에 그거 하면서 데모도 하고 막 나오잖아. 그건 당연히 뭐죠? 고압선 도로가 지상으로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작물에 생장에 영향을 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상이 너무 적다. 그래서 데모하는 겁니다. 보상과 관련 있습니다. 맹지도 보상이 상당히 수용당할 땐 적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선하지와 맹지 둘 다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한다. 자, 법지와 빈지가 있습니다. 자, 법지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해요. 법지. 자, 이게 토지인데 경사진 토지인데 경사진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죠? 축대를 설치하죠. 이때 요거죠. 택지에 여기 유효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에 유효 지표면 경계, 수평 투영 면상의 유효 지표면 경계입니다. 이 경계와 이 인접된 토지의 이 경사진 이 토지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지라고 해요. 법지. 그래서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하는데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는 토지가 바로 법지입니다. 이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또 거기에 뭐가 나와 있죠? 빈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반대. 그리고 실제 또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있는 토지가 빈지가 돼요. 빈지. 자, 그럼 빈지는 자, 서해안에서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지역 사이에 있는 땅, 이게 빈지인데, 빈지를 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우리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빈지를 바닷가라고 해요. 바닷가.
그럼 서해안에 만조됐을 때 거기에 모래사장, 여기에 빙진, 바닷가고, 여러분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요 사이. 예? 여러분 간조 수위선과 만조 수위선 사이에 있는 요 땅, 요 땅이 바로 뭐가 된다? 요 땅이 바로 갯벌인데, 갯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석지라고 해요. 간석지. 그럼 요 넘어서는, 요 간조수위선 넘어서는 이거는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갯벌이 빈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빈지는 바로 요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서해안 만조됐을 때 거기에 뱃사장 있는 부분이 여러분 바닷가, 빈지의 개념. 자, 빈지의 개념 우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페이지에 부동산의 특성이 있죠. 자, 이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을 의미하죠. 자,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자, 토지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 배웠을 때 토지는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 우리는 토지입니다. 자연물이라고 해요. 자연물 그 자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 특성도 있지만은 이 인문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 자, 위에 있는 자연적 특성과 달리 토지와 인간이 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인간이 결합이 안 되는데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토지에 부여해 준 특성을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이 되죠. 그래서 개입한 이유는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는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에서 출제를 해요? 이 토지 특성에서 매년 출제를 합니다. 일반 상품과는 다른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많은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또 중요한 용어죠. 그런데 올해 시험에는요, 올해 시험은 최근 10년간 시험에서 가장 쉽게 정답 5초도 안 걸렸어요. 바로 답이 나오는. 그래서 올해 시험은 가장 쉬웠어요. 토지 특성이. 그래서 여러분 토지 특성이요, 시험 문제에 박스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내용물을 물을 수 있는데, 하여튼 내용을 물을 때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거기에 봤더니 용어 중에 여러분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맨 위에 박스의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이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또 자연적 특성과 파생되는 형상이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성, 또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대표적인 이 네 가지가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시험 문제는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파생되는 특징이 중요한데, 여러분 암기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부부 연계. 또 하나 인접성이 있는데, 그래서 부부 연계인이라고 많이 또 암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특성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파생되는 특징이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생되는 특징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자로 풀면은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움직일 동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특성. 토지는 지리적 위치 그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을 해서라도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이동시킬 수 없다.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뭐죠? 비이동성이에요. 비이동성. 자, 그런데 동사는 뭐죠? 동사는 움직이는 물건. 여러분 TV 움직이는 물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지는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부동성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어 중에요. 이 용어가 제일 많이 출제해요. 항상 뭐를? 국지화라는 용어. 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지역에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안으로 국한시킨다. 그래서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국지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문을 우리는 출제를 좀 상당히 많이 하는 용어라는 거. 부동산 시장에서도 출제 많이 하고요. 하여튼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국지화라는 용어. 자, 국지화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 외부 효과가 있어요. 자, 용어가 또 우리가 이 용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외부라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조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토지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게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 하면은 어떻게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죠.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온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공공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하면은 어떻게 돼? 생활의 편리성, 쾌적성이 높아지면서 뭐가 돼? 가격은 오르죠. 그건 또 외부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외부 효과가 실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외부 효과. 자, 여러분 요즘 그 의회에서 저 새만금 쪽에 내려와서 뭐 한다 하대요. 예? 근데 저 말만 해서 지금 개발을 그 간접 사업을 해서 지금 개발돼 있습니까? 안 됐죠. 왜 안 된 줄 아세요? 그게 본래 용도가 농지예요. 농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니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특혜 시비가 나오지. 원래 농지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저 김포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김포도 거기 농지인데 못 풀어주지. 그래서 뭐를 한다? 비슷한 용도로 이용하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왜? 법 체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개발을 한다 하는데 그 개발하려면요. 예? 이 착공하잖아요. 착공해서 완공돼 첩삽 뜨는데 2년 걸려요. 법 정비해야지. 근데 법 통과가 쉬운가요? 예? 그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걸 통과하려면. 그래서 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본래 용도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새만금 간척 그 땅의 주변에 공장이 들어선다.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개발했으면 되는데 그런 용도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용도 변경이 쉬우면 상당히 여러분이 개발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학교가 들어선다.
근데 요즘은 대학교 들어서도 뭐 좋아하는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좋아했는데. 예? 근데 왜 대학교 하면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반 이상이 문 닫아야 되는데 학생이 없어요. 예? 학생이 없어요. 예? 그 문 닫아야죠. 그리고 또 뭐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휴대폰이 발달했어요. 휴대폰으로 이제 대학 강의를 듣게 돼 있어요. 어디 가요? 우리나라 대학 안 갑니다. 왜 우리나라 대학 가요? 예? 미국 대학까지. 동영상으로요. 미국 대학 입학해서 듣고요. 졸업 연도만 가서 논문 쓰면 돼요. 예? 화상으로 강의 듣습니다. 비용 엄청 쌉니다. 미국 대학 가면요, 연간 사립대학교 연간 6천만 원 들거든요. 생활비까지 하면 1억 넘게 들어가는데 연간 그것을 얼마? 2천만 원 이내로 국내에서 들은데 국내 대학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예. 그래서 외국에 가서 뭐 환경사회학 뭐 있어 수업 들으면서 이제 리포트 쓰면서 다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미국도 대학이 엄청 빠른 속도로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망합니다. 예? 그건 왜 그래요? 또 이게 변화를 한 거거든요. 이제 토지는 도망갈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요. 어디 대학 가도 관계없죠. 옛날에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공간의 제약이 없으면. 즉 이게 뭐죠? 공간적 제약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대학이 들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공간의 제약이 없으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대학에 이제는 어떻게 돼? 가상 공간에서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위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또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부동산은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하면 뭐를 해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정보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동산 거래하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든 뭐든 서류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토지 대장,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뭐 등기부 등본 뭐 각종 서류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래도 사고가 발생해요. 사고가. 예? 그러니까 반드시 뭘로 가야 돼요?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뭘로 간다? 현장에 가야 돼요.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임장활동입니다. 임장활동.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을 정보활동과 임장활동으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동산 중개업은 없어지진 않죠. 뭐 여러분 AI에서 뭐 미래 없어지는 직업 뭐 얘기인데 왜 그러냐? 뭐가 있기 때문에? 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만 있으면 별 문제 아닌데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합니까? 우리는 가기 전에 예? 구글을 띄워서 어떻게 돼? 입체적으로 위에 공간에서 확인을 해야지. 뭐를 확인한다? 대비를 딱 시켜서 면적. 예? 뭐 요즘 뭐 측량도 필요 없어. 면적 딱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돼? 여기 정확히 측량됐느냐? 입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또 확인해야죠. 그다음에 위치 확인해야겠죠. 지목 확인해야겠죠. 용도 확인해야겠죠. 여러분 지목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평가를 할 때는 용도를 기준해서 평가합니다. 실제 이용하고 있는 용도, 지목으로 평가 안 해요. 실제 이용하고 있는 용도 기준 평가니까 반드시 현장에 가서 용도가 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보면 기획부동산이 있어요. 기획부동산 저한테도 전화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예? 강남 뭐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만 합니다. 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끊습니다. 그 대응할 필요 없어. 이 기획부동산 자기들도 사기당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기당하는 건 간단해요. 현장 안 가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면요. 땅이요. 현장 가서 뭐 이상한 데 땅이 붙어 있어요. 개발할 수 없는 땅. 보통 사면 얼마 사요? 우리가
예? 10,000평, 20,000평 정도 사서 그걸 뭐야? 쪼개줘 분할해서 어떻게 돼요? 한 2억짜리 땅을 만들어서 팔아요. 왜냐? 퇴직하는 산분이 꼭 그 정도의 돈은 있거든요. 사기치기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돼요? 이제 사기 당할 걸 구해줬으면은 밥에다도 한 개 사야 될 건데 안 사더라고요. 짜장면을 사더라고요. 예. 대관령이 진짜 좋은 땅 나왔다고 뭐 이제 한데 야 현장에 가봐라. 안 가고 어떻게 하냐? 달랑 요거 하나만 딱 뿌려 집업만 딱 띄웠어요. 그 놀러 가는 길에 그러면 차비하고 뭐 그건 줘라. 놀러 가는 길에 강릉 갔다 오면서 확인할게. 또 했는데 보니까 땅이 이상해. 예? 현장 가서 확인하니까 아 요거 사기다. 사지 마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은 연예인입니다. 바쁘잖아요. 확인 안 되잖아요. 그럼 사기 치려면 연예인에게 사기 쳐야 돼. 예? 그래서 강호동도 사기 당했잖아요. 예? 맹지를 샀잖아요. 맹지. 그 맹지도 개발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다 둘러싸인 게 국가 땅이야. 개발도 안 돼. 도로도 없어. 완전히 산골짜기 땅인데요. 그걸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개발도 안 되고 땅은 비싸게 주고 사고 예? 한 5배 비싸게 주고 샀어요. 요거 평창 올림픽 뭐뭐해서 그래서 그 자기가 확인했겠어요? 매니저가 확인했겠지. 그러니까 완전 매니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사인만 했겠죠. 그래서 그 땅 국가에 기부를 했어요. 다 국가로 둘러싸인 땅인데 뭐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이미지 좋게 국가에 기부해 버렸습니다. 그거 좋지 뭐 땅.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야 돼요. 모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누구죠? 이효리 씨가 뜬다고. 이효리 애월리 거기에 인데 거기 우리 친한 친구 거기 옆에 땅인데 갑자기 그게 떠서 땅값이 3배 올랐어요. 그 이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땅값이 올라서. 그래서 늘 이효리 씨 집 앞에 청소도 하고 관광객 못 오게 막 막고 아유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오르니까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뭐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개발이 안 되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요즘에 그쪽 개발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별장도 짓고 중국인들 오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와서 별장을 만들어요. 거기에 보면 한림도 중국인 땅이 다 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거래를 할 때는요. 그 지역에 가서 또 분석을 해야 돼. 자, 여러분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형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 지역이 개발될 거냐 아니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지역 분석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현장에 가야죠. 당연히. 예, 어떻게 영향 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중남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중남미에서 특히 요즘에 옛날에는 아르헨티나 쪽이 좀 문제가 많은데 요즘은 저 베네수엘라 쪽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연간 1000%입니다. 여러분 2%도 아니고요. 연간 1000%. 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고민합니다. 택시를 타야 되느냐? 버스를 타야 되느냐? 그 순간 물가는 뛰고 있으니까. 뭐를 타야 돼요? 예? 뭐를 타야 돼? 택시를 타는 게 더 이득이에요. 버스 타면 늦게 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그런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물가가 뛰면요. 부동산은 들고 뭐 이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는 가지고 도망가요? 달러. 그래서 그런 때 보면은
자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뭐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부동산은 들고 이동을 못하니까 그걸 팔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실물 자산을 살려는 사람이냐 돈의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뭘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기축통화인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달러로 부동산을 매각해서 외국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실물 자산은 이동을 못하니까 파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는 실물 자산이 최고입니다. 특히 뭐 거기서 뭐 생산하는 곡물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실물 자산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의 활동을 또 뭘로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아져요. 왜?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화폐는 보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폐로 표시된 동산 활동과 부동산 활동이 서로 반대되는 활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부동산. 자, 그리고 요즘 보시면 아까 규제가 우리나라는 좀 많은데 다 부동산 관련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규제예요. 위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왜? 위치가 고정돼 이동을 못하니까.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관계 법규가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해주는 근거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업은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거래는 간단하지만 토지 거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확인을 잘 해두셔야 된다.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산. 여러분 토지를 거래한다는 것은 토지에 있는 뭐와 뭐 소유권, 뭐 이런 권리나 뭐 또 이익이 거래가 돼요. 권리나 이익, 토지에 있는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를 거래한다는 것은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데 이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이러한 시장을 전문용어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해요. 추상적 시장. 추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 공간적 의미인 시장이 돼요. 자, 여러분이 토지를 거래하면요, 토지를 들고 여러분 집에 못 가져가잖아요. 고정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가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토지 위에 설정된 권리나 이익을 나타내는 뭐 증서, 그 증서가 거래되는 거예요. 토지를 거래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토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시장은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 여러분 주식시장도 추상적 시장, 외환시장도 추상적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 돈 주고 귤을 한 박스 사서 가져갈 수 있죠. 이런 시장은 구체적 시장. 귤 사서 집에 가져갈 수 있죠. 그런 구체적 시장. 그래서 부동산은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의 무슨 시장을 형성한다? 추상적 시장을 형성한다. 자, 시험 지문에 보시면요, 국지화, 외부 효과, 임장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본 시험에 가면은.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31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위치가 우리가 요즘 좀 약간 사이비 용어로 하면 목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특히 어디에 있어서 상업지. 그래서 특히 상업지, 공업지, 뭐 주거지에 있어서
위치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고정돼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위치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항상 입지 선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상가 같은 건 입지가 어떻게 돼요?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자, 여러분이 전주에는 상가가 어디가 제일 잘 됩니까? 예? 옛날 구상가는 아니죠. 이제는 신도시가 생겨서 이제 신도시 쪽에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 이동하느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제가 5년 전에 그 광주에 있어서 그게 옛날 저희들이 88년도 광주 전남대학교 강의할 때는요. 그때 당시에 거기 뜨는 용봉서주, 용봉탕, 용봉갈비탕 좋아해서 그때 당시 용봉 거기 식당 자주 갔거든요. 그 앞에. 근데 거기 할 때는요. 그때는 뒤에 뭐 교수 아파트 뒤에 보면은 포장마차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완전히 바뀌어놨더라고요. 야, 요 가치가 엄청 달라지겠다. 그래서 이 보다가 송정을 한번 갔더니 야, 광주역은 이제 그 맛이 갔다. 광주역 재개발 안 하면 갔다. 송정에 지금 땅 사두면 돈 됩니다. 얘기했더니 진짜 여기 신령린삼 가서 사놓대요. 지금 가치가 3배 올랐어요. 5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그 뭐 교통수단이죠. 광주는 쇠퇴하잖아요. 도심은 구도심은 쇠퇴하고 어느 쪽으로 간다? 신도심으로 이동을 해요. 교통수단이 중요하지. 왜?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대구 가면은 동대구역에 신세계 동양 최대 백화점 들어가서 완전히 바뀌듯이요. 부동산의 가치는 그 교통수단을 잘 보셔야 돼요. 전주는 KTX가 없어서 나는 모르겠지만 뭐 새로 생겼나요? 전주요? 예, 하여튼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데모를 해서요. 예? SRT를 데려오든 KTX를 데려와야 발전합니다. 그 지역이. 예, 그쪽 동네들이. 그래서 광주는 송정 쪽에 엄청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뭐 부동산 가격도 뭐 아파트도 지금 뭐 2배 이상 오르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상당히 큽니다. 자, 우선 부동산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고 부증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